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무려 2026년 3월 2일자로 발행된 81건의 기사와 보도 자료를 싹 다 모아놓은 금융 AI, 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분량이 엄청났죠? 말도 마세요. 진짜 정보의 홍수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요.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금융과 AI가 결합하면서 우리의 지갑, 그리고 일상을 대체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 방대한 자료 속에 숨겨진 거대한 흐름을 먼저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술이 곧 금융의 전략 자체가 되고 전체 시스템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종의 권력 이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오늘 명확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권력 이동이요? 안 그래도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AI 인재 영입 스케일이었거든요. 특히 LG CNS 채용 공고로 보니까 이거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리포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LG CNS가 AI, 로보틱스,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만 한 번에 수백 명 단위로 대규모 경력직 채용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 스마트 전구 몇 개 사서 다는 그런 귀여운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집 전체의 배선망이랑 기둥을 싹 다. 네, 완전히 새로 까는 수준인 거죠. 기업들이 뼈대 자체를 AI 네이티브 환경으로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흥미로운 점이 또 있나요? 네, 바로 이 거대한 공사를 지휘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차기 대표로 누구를 선임했는지 혹시 보셨나요? 네. 전 카카오뱅크 AI 그룹장이셨던 고정희님 맞으시죠?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AI 전문가나 개발자들이 주로 IT 부서의 책임자 자리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핀테크에서 AI와 데이터를 지휘하던 인물이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전체의 비즈니스를 이끄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뒷단에서 서버 알고리즘 만지던 분이 이제는 무대 한가운데서 오케스트라 전체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AI를 이해하고 그걸 비즈니스 수익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이제는 산업의 경계를 초월해서 기업의 최고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죠. 이게 전통 금융권이나 은행에서도 아주 실질적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사례가 있나요? 네, 토스뱅크 이은미 대표 사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은미 CEO 체제 하에서 철저하게 AI 기반 맞춤형 상품이랑 리스크 관리를 밀어붙였거든요. 그 결과 기업의 고질적인 리스크가 획기적으로 관리되면서 순이익이 무려 2배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순이익이 2배나요? 네, 게다가 월간 활성 사용자, 즉 MAU까지 크게 늘었죠. AI 리더십이 곧 엄청난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준 겁니다. 와, 청취자님, 만약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앞으로의 커리어 방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자본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 흐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기업들이 AI 인재를 싹쓸이하고 최고 경영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시그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자본과 리더십이 AI로 완벽하게 무장을 했다면 기업들의 다음 타겟은 당연히 우리 소비자의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거겠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거창한 기업 전략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당장 내 통장, 내 지갑 속으로 들어온 AI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기사 보고 진짜 솔깃했거든요. AI 대출금리 인하 요구 자동화. 이거 진짜 되나요? 네, 현실이 되었습니다. 3월 26일부터 NH농협은행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AI 대출금리 케어 서비스가 그 신호탄인데요. 솔직히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소비자들이 직접 하려면 절차가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말도 마세요. 서류 떼야지, 앱 들어가서 복잡한 메뉴 찾아야지, 심사 기다려야지. 귀찮아서 그냥 포기하는 분들이 태반일걸요? 저도 그렇고요. 바로 그 귀찮음의 영역을 AI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서 고객의 신용점수 상승이나 연봉 인상 같은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이게 되거든요. 아, 흩어져 있던 내 정보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AI 에이전트가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다가 고객이 굳이 은행 앱을 켜지 않아도 조건이 충족되면 알아서 은행에다가 금리 좀 깎아달라고 청구서를 내미는 구조입니다. 와, 내 신용도가 올라가면 알아서 은행이랑 밀당을 해준다니 진짜 똑똑한 비서네요? 하나은행 쪽에서도 이 마이데이터랑 생성형 AI를 결합해서 비슷한 걸 내놨다고 들었는데요. 네, 하나은행은 대화형 AI 비서를 통한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사용자의 자산 흐름을 쫙 분석하고는 먼저 다가가서 통신비 지출이 너무 많으니 이 적금으로 전환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수준에 도달한 겁니다. 장밋빛 미래일까요? 솔직히 저는 은행 앱에서 챗봇이랑 대화하다가 동문서답에 열받아서 상담원 연결 버튼만 엉청 눌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AI가 만능일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답답함이 이번 리포트의 뼈아픈 통계로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통계가 있나요? 네, KB금융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AI 상담원에 대한 만족도가 고작 21.6%에 불과했습니다. 21.6%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난리인데 만족도가 겨우 10명 중 2명 수준이라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거죠? 은행이 AI를 도입하는 목적과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가 완전히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즉 규제 준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AI가 잘못된 투자 권유를 하거나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일으킬까봐 아주 좁고 경직된 의사결정 트리 안에서만 답변하도록 입을 막아둔 거죠. 아, 챗 GPT처럼 자유롭게 말하다가 사고 치면 은행이 책임져야 하니까 기계적인 매뉴얼만 읽게 만든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고객들은 빠르고 단순한 답변을 넘어서 자신의 복잡한 상황,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한데 예금을 깰지 마이너스 통장을 열지 같은 미묘한 고민을 이해해 주길 바라거든요. AI가 그걸 못하고 앵무새처럼 규정만 반복하니까 고객들은 벽에 대고 얘기하는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총치자님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AI가 우리 대신 귀찮은 서류 작업도 해주고 대출 금리도 깎아주는 똑똑한 비서가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서가 내 복잡한 삶의 맥락까지 다 이해해주진 않아요. 21.6%라는 수치가 증명하듯 최종적으로 내 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하는 건 여전히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통제권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돈의 통제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이 이 최첨단 기술을 아주 파괴적으로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자료에서 가장 어두운 이면인 신종 AI 사기와 사이버 위협입니다. 아, 톤을 좀 낮춰야겠네요. 사기꾼들도 이제 수작업 안 하고 AI를 쓴다는 거죠. 제가 자료 보면서 수법이 너무 정교해서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범죄 조직의 기술 도입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리포트가 강력히 경고하는 수법 중 하나가 가짜 거래소 사기인데요. 사기 조직이 AI를 이용해서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의 화면과 데이터 API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복제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냅니다. 화면에 코인 가격이 막 실시간으로 변하니까 피해자들은 당연히 진짜 거래소인 줄 알고 돈을 넣겠네요? 네, 그리고 돈을 입금하는 순간 추적을 피하려고 불법 자금을 수천 개의 대포 통장으로 0.1초 만에 분산시키는 이른바 계좌 쪼개기 수법을 씁니다. 인간의 속도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자동화 범죄죠. 진짜 끔찍하네요. 거기에다가 요새는 AI 보이스피싱도 심각하잖아요. 내 가족 목소리를 숨소리까지 똑같이 따라한다면서요. 이거 기존 은행 보안으로 막을 수 있나요? 기존처럼 음성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서 분석하고 차단하는 방식은 이미 늦습니다. 그 몇 초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방어망이 바로 LG U+와 AI 기업들이 도입한 온디바이스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입니다. 온디바이스라면 그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안 나가고 내 스마트폰 기기 안에서 자체적으로 AI가 돌아가면서 막아준다는 뜻이죠. 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스마트폰 내부 칩셋에서 실시간으로 통화 상대방 음성의 주파수와 문맥을 분석합니다. 클라우드를 안 거치니까 개인정보 유출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의심스러운 딥보이스 패턴이 감지되면 지연 시간 없이 바로 경고를 띄우거나 통화를 강제 종료해버리죠. 와,
사기꾼들이 AI 무기를 쓰니까 우리도 각자 스마트폰에 실시간 AI 경호원을 두는 셈이네요. 혹시 법적인 제재도 좀 강력해지고 있나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최근 대전지법 판결을 보면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자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아주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술적 방어벽과 법적 철퇴가 동시에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더 큰 그림이요? 개인 사기를 넘어서는 문제인가요? 네, 보안 위협이 동네 사기꾼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직결되어 있죠. 최근 이란 등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서 우리은행, 신한 KB, 하나금융 등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일제히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디도스 방어 같은 사이버 보안 점검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니, 중동에서 일어난 갈등이 왜 우리나라 은행 서버에 비상벨을 울리는 거죠? 현대의 전쟁을 물리적 충돌 전에 사이버 공간에서 먼저 시작되니까요. 해커들이 적대국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장 먼저 노리는 인프라가 바로 금융 전산망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내부로 침투하려는 고도의 전술에 대비하는 거죠. 청취자님, 이게 남의 나라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반대편 중동의 위기가 지금 당장 우리가 매일 쓰는 뱅킹 앱의 서버 방어벽을 높이게 만드는 그야말로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이런 와중에 하나금융은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면서요? 네, 하나금융그룹은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교민들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긴급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단순한 방어를 넘어서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안전망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려 81건의 방대한 자료를 가로지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업 최고 경영진의 변화부터 내 지갑 속 똑똑한 AI 비서,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 전쟁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2026년 상반기 흐름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AI가 인간 지시 없이 자산을 움직이는 AI 주도 서비스가 보편화될 거고요. 핀테크와 전통은행 간의 AI 기반 오픈뱅킹 생태계 경쟁이 피 튀기게 벌어질 겁니다. 둘째, 이 거대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체계 역시 인간 개입 없는 AI와 보안의 융합으로 완벽히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술이 아무리 내 돈을 알아서 불려주고 빗장을 걸어 잠궈줘도 맹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면서 내 데이터와 자산을 현명하게 통제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완벽한 통찰입니다. 그 통제권이라는 맥락에서 오늘 자료를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고민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멀지 않은 미래에 나의 성향을 완벽히 학습한 개인 AI 에이전트가 스마트폰에 자리 잡게 될 겁니다. 이 개인 AI가 은행의 AI 에이전트와 알아서 협상해서 내 대출 금리를 깎고 다른 은행으로 큰돈을 옮기는 시대가 올 텐데요. 그렇다면 만약 인간이 개입할 틈도 없는 그 두 AI 간의 0.01초 단위 자동화 거래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투자 손실이 발생한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와,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그 결함 있는 AI를 만든 개발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귀찮다는 이유로 AI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약관 전체 동의 버튼을 눌러버린 여러분 자신에게 있을까요?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정답 없는 이 거대하고 흥미로운 질문을 끝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도 결국 방향을 잡는 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청취자님, 계속해서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